근데 이렇게 상황이 계속 장기화되니까 네. 또 이런 사건도 있었네요. 50대 자영업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.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요. 마포에서 이 식당 영업을 1999년부터 20년 넘게 해온 분입니다. 마포에서는 모르시는 분이 없는, 잘 될 때는 뭐 이제 일식부터 식당을 한 4군데를 동시에 경영하기도 했고, 그리고 무엇보다 식당에서 일했던 종업원들이나 주변 분들에게 인심이 굉장히 좋으셨어요. 오면은 뭐 식사 무료로 제공하는 건 물론이고 물심양면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셨는데, 마포에서 자영업하면 이분이 굉장히 멘토 같은 역할을 하셨는데, 지난 12일 경찰이 밝힌 바에 따르면 안타깝게 사망한 상태로 이제 발견이 되신 거고요. 극단적인 이제 그 선택으로 추정이 되는데, 지금 지난달 31일 이후에 만난 사람이 없는 걸로 보면 사망한 지는 지금 여러 날이 지난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일이 터졌는데, 지금 이 내 삶은 장사밖에 없었는데 이제 하루 10만 원도 수입이 들어오지 않는다. 1,000만 원 이상 밀린 월세. 이 사망한 분의 휴대폰을 보니까 돈 달라는 문자들이 그렇게 많이 쌓여 있더라는 겁니다. 지금 이것이 우리 자영업자 분들의 현실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대목입니다. 저는 이분 관련한 기사 읽으면서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게 돌아가시기 전에 남은 직원들 월급 주려고 이렇게 살던 원룸을 처분했죠. 빼서 원룸을 처분해서 다 빚까지 내서 종업원들 비용을 다 청산하셨더라고요. 네, 그러니까 끝까지 아무튼 더 어려운 사람들 챙겨주다가 본인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 보고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. 근데 뭐 이분뿐만이 아닙니다. 지난주에 자영업자들이 차량 시위했었죠. 얼마나 절박함을 호소했는지 화면 다시 보시죠.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뭐가 무섭겠나. 잡혀갈 각오하고 내가 죽기 전에 진짜 나왔습니다. 두 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매달 뭐 500만 원씩 계속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. 천여 분 이상 모여 있는 방이 있는데요. 예물을 팔아서 뭐 이제 임대료를 내야 됐다. 뭐 이런 류의 얘기들은 이미 6개월 전, 반년 전 얘기들입니다. 지금은 힘들다가 아니라요. 죽고 싶답니다. 살려주십시오. 네, 살려주십시오라고들 하십니다. 정말 힘든 거죠, 그러니까. 그렇습니다. 뭐 워낙 많은 뭐 통계 같은 걸로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지난 1일 날 한 500여 명의 소상공인 분들을 대상으로 이 조사를 해본 결과 당장이라도 폐업을 해야겠다는 분이 40% 가까이 됐습니다. 뭐 짐작하시겠지만 매출액이 반 이상으로 줄어들었는데, 문제는 이분들이 자영업자분들이, 소상공인분들이 자기 건물 가지고 이 영업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어요? 거의 없죠. 그러니까 이게 수입은 줄어드는데 고정비용은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거고요. 그다음에 이 고정비용이 나가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면 대출을 받았어요. 메우기 시작한 겁니다. 근데 그게 1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 대출도 또 갚기가 어려운 겁니다. 빚은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이걸 갚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보니까 당장 문을 닫아야겠다라는 분들이 많을 정도고, 게다가 나가서는 그나마 문 닫고, 솔직히 쉽게 말해서 그냥 문 닫고 발이라도 뺄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것도 쉽지가 않은 겁니다. 건물에 지금 뭐 임대 당장 옮긴다고 옮길 수도 없고, 이분들이 영업이 안 되는 다른 분들이 거기 들어올 수도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? 그것도 안 되고, 시설 투자 같은 거, 뭐 PC방, 노래방 이런 것들은 시설 투자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정말 이러지도 못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에 놓이신 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. 그러니까 저 아는 자영업자는 그 말씀하시더라고요. 권리금이라는 개념이 또 아주 특이한 게 있잖아요, 우리나라에는. 맞습니다. 권리금을 한 1억 주고 들어갔는데 지금 누구한테 받을 수도 없고 뭐 그렇죠. 그냥 고스란히 그냥 날리는 맞습니다. 상황이 되니까 정말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, 뭐 이런 말씀들도 하시더라고요. 근데 이게 그러니까 손실보상 논의는 지금 계속 진행되고 네, 있는데, 그러니까 그것도 좀 부족하다는 거죠? 지금으로서는 손실보상 논의 자체가 그럼 어디까지 손실보상을 해줄 거냐부터 시작을 해서 그 매출을 기준으로 할 거냐,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할 거냐. 무슨 말씀이냐면 매출은 없더라도 고정비용이라든가 인건비 이런 게 지출이 많으신 분들은 또 영업이익은 얼마 안 되는 거거든요. 그런 분들까지 포함을 시킬 때 어떻게 과연 할 것이냐. 그러면 매출이 굉장히 높은 사람 같은 경우 보상을 해주더라도 또 비용 문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이고요. 그리고 지금 뭐 그 따질 때 그럼 지금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 분들이 들어가서 그 기준을 정할 것이냐, 아니면 뭐 기존의 단체 같은 걸 이용할 것이냐, 이런 문제도 발생을 할 수 있고, 또 소상공인 분들은 이 현재로서도 이 소급을 시키지 않으면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상황, 그 손실이 쌓여있기 때문에 소급 적용을 해달라는 입장인데, 정부에서는 법을 고쳐가면서 과거로 거슬러 가면서까지 손실보상해 주기는 그렇죠. 어렵다, 이런 입장이고,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된다고 할지라도 이 지금 말씀드린 문제들을 10월 8일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실제 지급되는 건 10월 말인데 아까 보셨다시피 오늘이라도 당장 문을 닫아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거든요. 그렇죠.
그러니까 가게문 일찍 닫고 방역에 협조한 것도 우리 다 공동체를 위한 그렇죠. 거였으니까 손실을 감내하고 직원 월급은 줘가면서 손해를 보고 있었잖아요. 그러니까 정부 부채 비율 걱정은 계속 관료들이 하는데 네. 개인들 이 가게가 어려워지는 건 왜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. 그 공동체를 위한 희생은 누구가 됐든 좀 보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양지열 변호사, 최영일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.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. 4시엔 사사건건.